6개월 지나니까요. 보람도 긍지도 생겼어요, 직원들이. 근데 자꾸 몸과 마음이 지쳐가요. 힘드니까요. 우리 간호사들이 다른 데서는 안 먹는데, 딴 데서 먹는데 왜 우리 안 먹어야 돼요? 딴 데서 기저귀 다 채웠는데 왜 우리 안 채워야 됩니까? 간호사들이 퇴직하기 시작했어요.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병원 찾아가는 거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하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어떤 분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포스코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감사 나눈 경영, 하루 5가지 감사 쓰기를 시작했는데 기업적으로 포스코가 매출이 다시 성장되고 삼성중공업도 기업 성장 성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코의 사례였거든요. 그 사례가 달린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서병수 반장이에요. 이분은 3명의 아이 중에 이렇게 다리를 짧은 아이 있죠. 얘가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딸아이입니다. 이 와이프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포함해서 애를 셋을 키웠고요. 병균 시부모 똥오줌을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매일 대기업에 다닌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문자 내용이에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뭐냐면 회사에서 삼성중공업에서 5가지 감사를 쓰는 감사 나눔 경영을 선포했어요. 매일 5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감사를 안 쓰면 저는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5가지 감사를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고요. 아이들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만 장애를 가진 이 진경이라는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100감사를 썼던 내용이 이겁니다. 다리만 불편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요.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셔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부모 원망하죠. 생산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랬더니 이게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 400권 사갖고 직원들 다 나눠줬습니다. 독후감 다 쓰라 그랬어요. 독후감 왜 쓰냐면요. 독후감은 서평을 쓰는 거는 책을 읽고 우리 병원이 추구해야 될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직원들 괴롭히려고 독후감 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독후감 받아서 저한테 살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독후감 써오면 제가 돈 줘야 되죠. 이게. 근데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존엄케는 하겠는데 감사하고 병원에서 뭔 상관이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담아놓고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밥을 해서 밥을 담아놓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곳에서는 곰팡이 안 쓸어요. 일주일 가도요. 근데 증오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쓸어요. 3일 만에.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양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자라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다 했던 자료입니다. 중후합니다 그러면 잘 자라지 않아요. 양파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게 파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냐면 5가지 감사를 나한테 쓰지 마. 병원에도 쓰지 말고 누구한테 써요?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한테,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5가지 감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거니까. 그래도 쓰기 싫으면 3개월 동안 써보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98% 이상 매일 5가지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누어 인력 운동이 시작됐어요. 선행, 우리 간호부장님이 머리 깎입니다. 간호부장이 머리 깎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선행이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담배꽁창에 죽는 것도 이것도 선행이에요. 선행이라는 걸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간도 독서를 안 하는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에 독서 책 2권 읽으라 못합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간판 나눔 신문을 구입해가지고 신문을 읽게 했어요. 그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처음엔 개인적으로 썼어요. 근데 저희는 다음 카페에다가 다음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400명에 제가 댓글을 다 달아줬어요.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시력도 좀 나빠졌어요. 대신에 직원들 400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아침에 해진 돌 때 직원들 3년차, 2년차 간호사들 1차가 이름 모릅니다. 직원 수고 400명 이름 어떻게 압니까? 예전에 인사하면은 안녕, 말할 게 없어요. 이름도 몰라. 그 스토리도 몰라. 어떤 가정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오감사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 이름 다 외우면서 전날에 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힘들었겠구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일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맛집이 맛있었다고 맛집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쓰면 김 선생 거기 어디 맛집이 맛이 어땠어? 거기 가격은 얼마야? 대화의 주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소통과 관심이 시작되는 조직 문화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탄하는 게 직원들이 변할 수 있는 씨앗이 된 거고요. 3개월 지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높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간호사였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간호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환자분이 휴지통에 대변을 누신 일이 발생했어요. 휴지통에 대변을 왜 누셨을까요? 화장실 가시다가 저기 화장실인데 가다가 못 참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옆에 있는 휴지통에 대변을 누셨어요. 이거 누가 치울까요? 간호사와 간호사 치워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필 내 듀티 때, 내 근무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진짜 오늘 짜증난다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업무 시간 마감 전에 오감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쓰지 말고 업무 마감 전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쓰는 거고요. 나쁜 일이 있었으면 더 큰 나쁜 일이 없어서 감사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휴지통 치운 데는 힘들었는데 감사한 게 뭐지? 환자분이 낙상사고 없었구나 그래도.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를 쓰는 거예요. 이게 3개월 매일 쓰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게 첫 스타트였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이제 깔리는 거죠. 말 그대로 감사라는 것은 사람들 내면에 감추고 있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착한 마음은 근성을 이끌어내주는 게 오감사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이끌어져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감사 몇 번 썼다고 해서 바로 긍정마인드로 바뀌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백감사를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인데요. 저는 인간이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백감사를 써서 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라야 될 대상이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에 백감사를 제가 쓰라 그랬어요. 강조한 게 백감사를 써갖고 오면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부모님한테 직접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백감사를 써왔어요. 근데 40년 동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책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백감사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원망스럽던 생각은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안아줬던 거, 어릴 때 아버지가 도시락 싸고 학교 찾아왔던 거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알게 돼요. 자기가 섭섭했던 거는 30%밖에 안 되고 아버지가 있는데 받았던 사랑이 70% 된 거를 백감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합니다. 40년 만에. 그리고 이 아버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직원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전에는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빨리 늦게 나오고 빨리 가는 퇴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백감사 이후에 이분은 제일 빨리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인간이 안 변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백감사를 쓰면 10만짜리 상품권을 계속 줬습니다. 백감사를 처음 하라고. 어떤 간호사는요, 1,400감사를 써서 저한테 140만 뜯어간 간호사도 있어요. 왜 그렇게 주냐면, 그 백감사라는 게 써보면 알거든요. 60개까지 쓰기 힘들어요. 저는 알파한테 200감사 썼습니다. 100감사 쓰는데 하루 만에 썼어요.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일주일 동안 썼습니다. 그만큼 정성 들였으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존중과 배려고 고마운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백감사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한테 백감사 한번 꼭 써보십시오.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 백감사입니다. 어버이날 용돈 드리는 것보다 이게 저는 100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직장 상사들, 그 다음에 나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화해를 하고 싶으면 백감사를 쓰십시오. 저는 저희 병원에 우리 핵심 간부가 퇴직 사직서를 들어왔을 때 저는 그분한테 내 손으로 수기로 자필로서 백감사를 써줘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병원의 우리 간호부장이었습니다. 아까 머리 깎던 분.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제 측근이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길. 6개월 지나니까 욕하는 문화가 없어집니다. 욕하는 문화가 왜 없어지냐고요. 한국 사람 나쁜 문화가 있어요. 3명이 딱 1명 못 써주면 2명이 1명 욕해요. 쟤는 말이야. 난리 나죠. 이게 여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뒷담화가 있어요. 근데 매일 5가지 감사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으니까 뭘 쓸까요?
인사했는데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고요. 동료들하고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써요. 이딴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단점보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칭찬을 자꾸 쓰게 돼요. 장점을 찾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잘못했으면 옆에 주위에서 다 들고 일났습니다. 처벌하고 심할서 받고 옆에서 다 공격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해요.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고의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거든요. 그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입니다. 6개월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저희 병원 읽고 있는 책인데요. 경청배는 책은 중고등학생한테 되게 좋은 책이고요. 이건 다 제가 나왔던 아까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감사 나눔 펀드. 포스코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에 기업 감사 마인드를 시작했어요. 이게 기업 사례를 알던 게 이 포스코 사장님입니다. 이 포스코 프랑스 사장님이 저희 병원에서 강의를 하셨고 저희 병원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대기업 사례 중에 대기업 사례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이 네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 병원화 시켜야 되니까. 우리 간병사님이시거든요. 간병사님이 이렇게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세요. 간병사님이 간병하시는 분이 청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면 다른 간병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잘한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지 잘 뻗으냐는 거예요. 옆에서 비난해요. 잘하는 건데 잘하는 걸 잘한다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직원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남 눈에 들킬까 봐서 숨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드러내면 남한테 튄다고 욕먹을까 봐서 숨어서 선행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가 아닌 칭찬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이런 칭찬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사례를 올리면 제가 돈을 3만 원씩 줬습니다. 돈 3만 원씩 왜 주냐면요. 이거 가지고 부자 되지 않아요. 콜라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가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여 간호사입니다. 환자분들 식사 못 하신다고 호박죽을 썩어서 드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족 간병사님들이 명절에 못 가니까 고맙다고 일주일 동안 인터넷 쇼핑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병을 사다가 주는 우리 수간호사도 있었고요. 이분은 우리 예천의 신경과 과장님인데 상주에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희 병원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임종에 임박하셨어요. 보호자분이 병원으로 오실 상황이 못 돼요. 보호자분이 상주까지 데려다 달래요. 그런데 이미 목숨이 경각에 왔어요. 가시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간호사가 따라가죠. 근데 보호자분이 꼭 임종을 하길 원하니까 우리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대신에 여기 앰뷸런스 탑승해서 상주까지 다 다녀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딴 병원 들어가서 산소통 교체해가면서 다 응급처치해가지고 결국 보호자분에게 임종을 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의사들이 월급 더 준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의 감사로서 조직 문화가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감사 펀드에서 말씀드릴게요. 포스코는 급여 1%를 뗍니다. 1%를 다 떼가지고 기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해요. 근데 저희는 포스코가 아니에요. 대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직원들은 급여 1%를 떼는 게 아니라 1,000원, 5,000원, 만원 자율적으로 떼게 했어요. 10,000원 넣고 싶으면 10,000원 내고 형편이 안 되면 1,000원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00원씩 내게 했어요.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이 105만 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다시 105만 원 기부금을 다시 내요.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 어디 썼냐면 직원들이 냈던 돈은 병원 내에도 독거노인도 있어요. 보호자인데 1년 동안 안 찾아와요. 옆에 분들은 맨날 누가 찾아와서 바나나 사고 요플레 사오는데 이분은 1년가도 안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간식비하고 속옷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직원들이 냈던 돈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냈던 돈은 어디 쓰냐면요. 예천과 안동 지역사회 기초생활 수급자들. 여러분이 사회복지가 혹시 계신 분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끼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지원책에 가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가족씩 도와주는 게 외부 펀드입니다. 매달 이 매칭돼서 기부금이 만들어져요. 직원들이 냈던 돈은 이렇게 수령이 됩니다. 간병사님들이 명절에 못 가시는 분들은 차례상 차려드리고요. 치매병동에 한 달 넘어질까봐 양말, 직직 양말 2,000원 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생신 선물하면 케이크만 해드렸어요. 차 파티만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개인 선물까지 다 준비하죠. 외부 펀드를 제가 만들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김천 사람인데요. 베트남 사람인데 김천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놓고 키웠어요. 근데 이 두 아이를 놓자마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친정에 갔다 오라 그래요. 베트남 간 사이에 뭘 낼까요?
가출 신고를 내서 무국축자로 만듭니다. 근데 이분은 아이들이 한국 아이라고 베트남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버려진 집에서 애를 난방도 안 되는 데서 그렇게 키웁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사연이 나왔어요.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분이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천에. 모 요양병원에. 근데 그 병원이 경영이 어려져서 곧 없어질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데려다가 안동에 저희 병원에 일을 시키고 식당 일을 시키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서울 서면 아파트 얻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얻어주려고 우리 병원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천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대모가 있어요.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이 김천에다가 저희가 아파트를 얻어주려고 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그 앞에 집을 얻어달라고 해서 그 집을 얻어줬습니다. 언제까지 얻어주냐면요. 지금 저희가 월세가 지금 3년째 나가고 있어요. 저희 펀드에서. 근데 얘들이 지금 5학년이에요. 얘들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잡을 때까지 저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 병원 갔다가 부도 나면 이게 못 도와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 환자였습니다. 예천에 있는 아이인데 승태라는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 환자였는데 애가 지금 8살, 9살이 됐는데도 애가 서질 못합니다. 내성마비가 있어요. 척추가 휘어져요. 얘한테 필요한 게 특수일처입니다. 400만 원 합니다. 4인 기초생활수급비 125만 원 나옵니다. 4인 가족이. 이 가정에서 이 400만 원짜리 휠체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도와주게 된 거였고요. 세 번째는 이게 안동에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지네끼리 살아요.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집을 고쳐줬고요. 여기 반찬 이런 것들 저희 직원들이 식당에서 계속 가져다 주면서 이제 얘들이 3년이 지나니까 식장을 잡아서 쓰레기 감사하다는 편지도 보내고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는데 아저씨가 그 집을 팔아요. 버려진 집에 사는데 그것도 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지원에 일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몰라요.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새 식구에게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병원 측과 계약한 집을 레티오갈 씨에게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게 얻어준 지금 집입니다. 더 이상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올까 두려워하는 40년대 주상 복합 아파트예요. 월세 20만 밖에. 아이들과 서로의 체온을 온기 삼아 수많은 겨울밤을 버텨야 했는데 이제 더는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감사 펀드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기부금으로 매칭을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사회에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감사 펀드를 만들게 되었고. 경북 상주에 이분은 아시죠? 상주노에 TV 9시 뉴스에 무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6가족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병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아까 조넌케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조넌케어를 하게 되면서 그 영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준다는 게 되고 직업적인 나눔을 체험하게 돼서 긍정 마인드가 50% 정도 지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펀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냈던 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모여가지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이웃입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자기들 이웃이에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이 디딤돌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 마인드가 확장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환자분들이 치매병동인데 숭늉을 끓여요. 간호사가 집에서 밥통 갖고 와서 이렇게 숭늉을 끓였어요. 왜 끓였을까요? 환자분들 물 안 드세요. 물 안 드시면 탈수가 와서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물 안 드시니까 간호사가 집에 와서 숭늉을 끓여서 환자분 드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일 아닙니다. 간호사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하루에 콧줄을 3번 빼시는 분입니다. 전에 같으면 묶었습니다. 콧줄 3번 빼니까 묶을 수밖에 없죠. 이거 다시 끼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희 간호사들이 하루에 3번씩 끼웁니다. 그렇게 힘든데 묶으면 3번 안 끼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묶으니까 3번씩 끼워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들어가야 살거든요. 그렇게 들어갈 때만 끼웠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어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4주 동안 했습니다. 4주 동안. 안정될 때까지.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조직 문화의 변한 거죠.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분이세요. 이 환자를 목욕 어떻게 시키냐면요. 침상 목욕 시킵니다. 물수건 빨아가지고 닦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면 다 기키한 냄새 나는 겁니다. 이 환자를 저희 인공호흡기 대신에 손으로 호흡하면서 목욕시키는 거예요. 물론 경증 환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목욕시키는 병원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강의했을 때 그 아산병 간호사들이 이거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제가 조농케어와 감사 나눔을 하면서 한 달에 간병 적자 8천만 원 났고요. 그러면 직원들 복리후생이 한 3, 4천만 들어가서 월 1억씩 적자가 났습니다. 전체 적자 아니에요. 월 3억을 벌었는데 2억밖에 못 벌고 1억은 다 환자한테 투자했고 직원한테 투자했습니다. 예전에 돈을 3억 벌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제가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행복한 경영자입니다. 돈 수억 벌 때도 몇 억 벌 때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같이 해나가는 직원들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아산병원에서 2번 강의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시골 요양병 이사장 불러서 서울 한국 최고병원에서 왜 강의를 했을까요? 감사 나눔이란 것은 의료계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이게 지금 아산병원은 1년보다 저희가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례가 필요했고요. 지금 이게 대학으로 퍼지고 있고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상 받은 거 아닙니다. 진즉이신도 선정됐고 우리 직원들 대신에 제가 상 받은 거죠. 전국에서 많은 병원들이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늘어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간병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안동에 오시면 이거 작년 12월, 올 1월에 오픈했습니다. 호텔입니다. 프리미엄 병동. 호텔 로비고요. 다 올 대리석, 대구 현대백화점 나가는 대리석으로 다 마감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1인실 하루 20만 원이고요. 2인실 10만 원이고 4인실 5만 원이에요. 서울 요런 똑같은 환경이 서울의 강남에 가면 서울의 상위 1%만 가는 서울의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서울 반값 받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 병실 14개의 병실료가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간병 적자 다 메꿀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저희 7인실, 8인실에 간병비 다 못 내는 저소득층 환자분들한테 간병비 더 안 받고 이 서비스 계속 해드릴 수 있어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간병보험을 못하니까 저희가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주자는 게 아니라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한테 더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이익으로 저소득층 환자분들한테 다시 분배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갖추려고 저희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시다 이거 구경하고 싶으면 오십시오. 이런 건물이 과연 병원인지를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만들었던 이유고요. 여기는 4찬이 아니라 5찬이 제공됩니다. 병원에 가면 4개의 음식이 줘요. 근데 저희 5찬이 되고 여기에 유기농 야채까지 공급이 돼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고요. 이 책은 제가 왜 쓰냐면요. 저희가 감사펀드 6가지 도와준다고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한 2달 만에 10,000권이 나갔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펀드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천과 안동에서 10개 기업이 저희 같은 거에 동참을 하게 되면 60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천과 안동에 웬만한 어려운 가정들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 예천과 안동이지만 이게 경상북도로 확대되고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더 확대가 되면 존중 배려의 문화가 감사펀드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경쟁 비난 모드보다는 존중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요. 감사 나눔을 우리 의료계에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여기는 이미 다 성공하셨지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계속 뭔가를 하려는 갈팡질팡하는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것도 없었던 저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진 메시지 이 책을 썼어요. 물론 이 책의 인쇄는 다 기부가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에 다 기부가 돼서 저희 감사펀드로 지정 기부가 가능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지만 저도 기업에 가면 기업 강의는 시간당 100만 원을 받는 고액 강사입니다. 그 강의비도 우리 감사펀드로 다 기부가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은 빌려보지 마시고 꼭 사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위의 이웃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는 우리 현안수 사장님 책하고 제 책하고 노동부에 같이 인증이 됐어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 책 사는 비용도 이제 노동부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분들은 고용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제가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단톡방을 만드셔서 하루에 감사 카페방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일감사라도 가족들한테 남기시고요. 서울에 계시든 지방에 계시든 따로 떨어져 있는 부모님한테 매일 안부 전화 못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교육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걸 쓰시면 우리 아들이 오늘 교육 갔구나. 오늘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일하러 가셨는데 힘드셨겠네. 매일 전화 안 해도 가족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했던 것 같이 감사는 절대 기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직장으로 옮겨와야 되고요. 직장에서 한 감사가 사회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 성장을 위해서 감사를 도입했던 감사 경영은 다 망했습니다. 다 실패했고요. 포항시에서 감사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는 건 아직 많아져. 지속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고 저희 병원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 보시면 가정에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존중 배려의 문화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해 주시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인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쌓아나가시고 밝은 표정으로 그분들을 존중 배려하시면 20, 30년 뒤에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시더라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실 겁니다. 저같이요. 그래서 부족한 강의지만 오늘 쉬는 시간에 오시 잘 들어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